소방관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나오신 5분들이 평범한 척 하면서 제일 평범하지 않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 중에서 제가 제일 평범한 사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방관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한번 크게 대답해 주실 분 계십니까? 소방관은 불을 끄고 이제 화재 현장이나 기타 모든 사고 현장에서 인명을 구조하고, 그리고 생명이 위험에 처한 사람에게 신속하고 전문적인 응급처치를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생명의 연장을, 그 삶의 연장을 도모하는 사람들입니다. 너무 길고 거창하니까 쉽게 한마디로 정의해 보겠습니다. 소방관은 위험에 빠진 누군가를 구해내고 지켜내는 사람들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소방관 오영환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너무 평범해가지고 지금 앉아 계신 분들보다도 어쩌면 더 평범한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왜 있는지 저도 좀 궁금할 정도로 여기 저를 초대해 주신 대표님께 지금 살짝 원망스럽기도 하고, 대한민국 소방관인데 불 잘 끄고 사람 잘 구조하고 응급처치 잘하면 되는데, 저는 작은 별명 하나가 있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거창한 것도 아니고 단지 꿈꾸는 소방관입니다. 꿈꾸는 소방관이 어떤 사람인지 잠깐 자기소개 간단히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소방관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서울의 특수구조단에서 산악구조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서울 북쪽의 도봉산, 북한산, 수락산 이 등지를 지켜내면서 이제 2년 동안 이제 산에서 다치는 사람들, 이제 위험에 빠진 사람들을 구조했고, 그 전에는 서울 광진구에서 광진소방서 119 구조대원으로 화재 현장뿐 아니라 교통사고라든지 추락, 붕괴 이런 사고들이 여러분 주위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실 뉴스에 나오는 거는 한 100건에 1건 나올까 말까 해요. 사실 그날 뉴스에 화재나 뭐 사람이 다쳤다 이런 게 나오는 경우는 그날 별다른 뉴스거리가 없을 때, 그럴 때 이제 소방상황실에 이제 상주하고 있는 기자가 이 기사거리를 뽑아서 쓰는 거예요. 여기서 또 2년 동안 근무를 했고, 현재는 서울 성북소방서에서 이거 현재 타고 있는 구급 차량 모습입니다. 동료들이요. 구급대원으로 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군대도 사실 소방서로 갔다 왔어요. 소방서. 의무 경찰처럼 의무 소방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저는 부산이 집이라서 해운대 소방서에서 1년 동안 구급대원을 하고, 그리고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수상구조대원으로 또 근무를 했던 경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현재까지 총 이제 6년의 현장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 제 나이는 28살입니다. 그렇게 안 보이실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28살에 6년 동안 소방서에서 생활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일찍, 이른 나이에, 다른 친구들은 이제 대학교 다니면서 꿈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방황을 할 때, 아니면 놀기 바쁠 때 저는 제 길을 명확히 찾을 수 있었다는 건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저는 굉장히 평범한 고등학생이었어요. 자꾸 평범한 거에 이렇게 웃으시는데, 저 때 2004년도 그때쯤엔 저게 유행이라서 저렇게 안 하면은 평범하지도 못했어요. 왕따를 당했거든요. 근데 저는 뭐 공부도 운동도 딱히 잘하는 게 없었어요. 잘하는 것도 없었고, 무엇보다도 잘 하고 싶은 것도 없었어요. 그냥 중간 정도, 그냥 눈에 띄지 않고 조용하고, 뭐 하고 싶은 게 없으니까 열정도 없고 소심하고 소극적이고, 그렇게 별 볼 일 없었던 학창 시절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랄까, 뭐 남들보다 뭐 딱히 잘나야 되는 이유도 모르겠고, 그냥 자신감도 없고 자존감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우주의 먼지처럼 그냥 그렇게 평범한 고등학생이었는데, 단 하나 저에게 약간 다른 게 있었다면 집안 형편이 조금씩 안 좋아져서 고등학교 때부터 이런저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제 남들이 입시에 대해서 생각을 할 동안 저는 진로에 대해서, 직업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학교를 가려고 이제 거실에서 보통 뉴스 틀어놓고, 아버지가 틀어놓은 뉴스 보면서 가방 싸고 하잖아요. 그때 뉴스에 이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화재 현장. 한 상가 건물이 거대한 화염에 휩싸여 있었어요. 한 5층 정도 되는. 너무 화염이 거대해서 그 조그만한 TV 화면으로 보는데도 무서웠어요. 와, 저게 정말 무섭다. 어마어마하다. 그런데
그 뉴스 현장에는 그냥 타오르는 그냥 불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건물이 타고 있다. 이런 객관적인 사실만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람들. 정말 어디서나 볼 수 있을 법한 평범하고 작은 사람들. 흔한 사람들. 우리 부모님처럼. 정말 작은 평수의 매장이라도 그런 상점이라도 그 사람들이 대단한 목표나 큰 꿈이 있고 뭐 자기의 그게 신념이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삶의 배경이 되는 그 모든 것이 불타올 때 무너지는 사람들, 좌절하는 사람들, 그저 자식들 먹여 살리겠다고 열심히 하루하루 버텨내는 그 모든 게 그 최후의 발판이 무너질 때 그 앞에 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대신 싸우고 있었어요. 가장 위험한 곳에서. 가장 위험한 곳으로 다가가서 등을 보이면서 싸우고 있었어요. 바로 소방관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직업에 대해서, 소방관이라는 직업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 같이 정말 작고 힘없는 사람들이 그래도 웃으면서 버티면서 하루를 힘내서 사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힘을 낼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꿈을 꿀 수 있는 그 최소한의 발판을 지켜내는 사람들이에요. 또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볼품없는, 별 볼 일 없는 작은 나이지만 정말 부족한 나이지만 이런 멋진 일을 한다면, 이런 멋진 직업을 가진다면 나도 뭔가 이 세상에서 좀 의미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조금은 가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저 일을 해보고 싶다. 내가 저 일을 하고 싶다. 내가 소방관이 되고 싶다. 그렇게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누구에게나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작은 계기로. 소방관이란 꿈을 꾼다고 해서 한순간에 달라진 건 아닙니다. 하지만 꿈을 꾸고 그 날 이후로 저에겐 하고 싶은 게 하나씩 생겼어요. 뭐 운동을 못하던 제가 소방관이 되려면 체력이 좋아야 된다길래 그냥 학교 마치고 저녁마다 야자 마치고 운동장을 10바퀴씩 20바퀴씩 뛰었어요. 그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고 소방관이 되려면 공부를 해야 된대. 저는 공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14시간씩 타이머로 맞춰서 14시간씩 공부를 했어요. 눈이 아플 정도로. 그렇게 해서 하루하루 달라졌어요. 사람. 정말 의욕이 넘치는, 자신감이 넘치는, 그렇게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 일을 가슴에 품고 있으니까 저 역시도 세상에서 제일 당당한 사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꿈으로 다가갈수록 저는 더욱 멋진 소방관이 될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저에게 있어서 꿈은 소방관이라는 그냥 직업, 소방공무원 그걸 본 게 아니었어요. 저는 소방관이 된 저의 모습을 한번 떠올리고 그 모습이 되기 위해서 한없이 노력했을 뿐입니다. 저에게는 꿈은 그림이었습니다. 제가 어떤 모습이 되고 싶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싶다. 이 세상에 어떤 존재로 있고 싶다. 그렇게 내가 직접 그려보는 내 모습에 대한 그림이었어요. 꿈이. 단지 그것뿐이었어요. 저에게는 그게 소방관이라는 한 직업이었지만 사실 꼭 직업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그 직업들이 있는데, 수많은 종류의 직업들이 있는데 그 모든 직업에 뭐 특별한 의미가 있어야 하고 가치가 있어야 하고 그저 어떤 일을 하든 내가 생계 유지를 위해서 한 업을 갖고 그 일을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연애를 하고 한 가정을 꾸미고 그렇게 살고 싶다. 잘 먹고 잘 살고 싶다. 그게 가장 어려운 꿈이에요, 사실. 정말 가장 어려운 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중한 꿈이에요. 또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여유롭게 쫓기듯이 살지 않고 정말 커피 한 잔 마시면서 하루 한 잔 커피 마실 시간 있으면서 그냥 그렇게 살고 싶다. 그런 것도 좋고 평생을 함께할 취미생활 하나쯤 있는 것도 더 좋고 또 아까 도전을 얘기한 그 연사가 있었는데 사실 도전, 그 개인마다 각자의 자기만의 도전이 있는 거라고 생각해. 모든 사람이 세계 여행을 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자기 앞에 주어진 도전 과제를 부딪히면서 이겨내면서 극복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 모든 게 내가 직접 그려보는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그저 마음으로 치부하고 머릿속에는 일단 가득한 거는 이런 것들이 학력, 성적, 그리고 돈 많이 버는 돈 남보다 많이 벌어야 될 것 같고 남보다 좋은 차 타야 될 것 같고 남보다 넓은 집에 살면서 그러다 보면 사랑하는 사람마저도 나랑 비슷한 경제 수준의 사람을 찾는 정말 이런 참 안타까운 상황이 지금 제 주위에서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현실적으로 그렇다.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된다. 내 마음은 이런데 현실적으로는 여기에 맞춰 가야 된다. 그 현실이 뭔지, 그 실체가 없는 그 사회적 기준, 결국은 남의 시선이고 남의 기준일 뿐입니다. 누군가의 그 개인의 기준들이 모여서 보편적인 기준이 될 수 있어도 그 모두 각자 개인마다 행복의 기준이 다른데 어떻게 획일화된 기준으로 그걸 현실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부르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물론 전 지금 소방관이라는 직업을 갖고 먹고 살만하니까 저런 얘기도 하고 다닌다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소방관도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저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게 살고 있다.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말고 남의 시선, 남의 기준 말고 내가 직접 그려보는 내 모습, 내가 한번 5년 뒤에 10년 뒤에 아니 내가 이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있고 싶다,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싶다, 어떻게 살아가고 싶다, 내가 그리는 내 모습, 내가 진정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내가 행복할 수 있을지 한번 그것부터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이잖아요. 지금 앉아 계신 분들도 모두 각자의 인생을 살고 계신데 그 남들의 기준에 맞춰서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건 아니잖아요. 돈 몇 푼 더 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대신 행복해 준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근데 인생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뭔가 철학적이고 뭔가 깊은 의미를 떠올려야 될 것 같고 내 인생에 뭔가 가치가 없다 뭐 이런 생각, 자존감 떨어지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실 수도 있는데 인생이란 게 사실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어제가 지나서 오늘이 왔고 오늘 지나면 또 내일이 오고 그 무한 반복, 수없이 반복되는 게 인생이겠죠. 그런데 여러분은 오늘 그리고 내일을 떠올리면 어떤 생각을 하세요? 월화수목금 간신히 버티면 힘들게 주말이 오고 주말에 그냥 푹 쉬고 지루하다, 따분하다, 휴가 가고 싶다 이런 거 말고 여러분의 오늘이란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는 평범한 한 명의 소방관입니다. 정말 수많은 화재 현장, 사고 현장, 그리고 생명이 꺼져가는 현장에서 너무도 당연하게 찾아올 줄 알았던 내일을 맞이하지 못한 사람들을 많이 봐요. 너무도 당연하게 여겼던 오늘 중에 큰 사고를 당해서 더 이상 당연한 것들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봐요. 아주 작은 아기부터 우리 부모님, 나이 많은 어르신까지 모든 또래,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쓰러지고 그렇게 죽어갈 때 저희 소방관들은 항상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하지만 늘 성공적이진 않습니다. 제 손끝에서 불과 어젯밤에도 제 손끝에서 또 한 명의 심장이 천천히 멎어갈 때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주지만 구해내지 못할 때, 지켜내지 못할 때, 그 사람의 당연한 오늘에 데려다 주지 못할 때, 그 사람의 일상을 지켜주지 못할 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사람은 행복했을까? 오늘 이 사람의 행복을 내가 지켜주지 못한 건 아니었을까? 그리고 또 생각을 해요. 나도 나에게 주어진 내 앞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 하루에 내가 더욱더 최선을 다하자.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하자. 더욱더 행복해지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너무 흔하고 너무 뻔하고 너무 당연하고 많이 들어서 식상한 말. 오늘 내가 헛되이 흘려보낸 오늘 하루는 어제 죽어갔던 이에겐 당연하게 찾아올 줄 알았던 내일이고 죽어가던 그 순간에는 정말로 간절하게 바랬을 내일입니다, 여러분. 항상 여러분 안다고 얘기하면서도 잊고 살지만 여러분의 오늘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얼마나 특별한 오늘인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이 여기 앉아서 이야기를 듣고 나가셔서 이렇게 친구들과 만나는 그 모든 순간이 오늘의 모든 순간이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그 전부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저에게 누가 한 명쯤은 물어봐 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네가 정말 그렇게 추구하는 네 모습은 뭐냐? 단순히 소방관이 됐으면 이제 넌 꿈을 이뤘네. 넌 꿈을 이뤘으니까 이제 행복하겠네. 더 바랄 게 없겠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런데 저도 소방관으로서 또 수많은 꿈들을 꾸고 있어요. 그렇게 제 앞에서 구해내지 못한 사람들을 생각하며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해내고 싶고 지켜주고 싶고, 그리고 그것도 하나의 꿈이고, 또 전혀 상관없이 뭐 글도 써보고 싶고, 글 쓰는 소방관도 되고 싶고, 뭐 노래는 포기했지만 뭐 음악이라도 하나 배워보고 싶고, 그런 수많은 꿈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수상구조대원으로 근무를 하던 시기였습니다. 그 영화 해운대 보셨죠? 영화 해운대에 이민기가 처음에 타고 있는 그 보트가 제가 타고 근무를 하던 보트였어요. 빌려가더라고요. 무전이 갑자기 날라와서 영화나 보트 청소 좀 해라. 그래가지고 난 또 뭐 어디 촬영 나가나 했더니 난 안 태워주고 그 영화 배우만 태우고 가서, 그때 이민기가 굉장히 후줄근하고 막 그렇게 와가지고 뭐 저런 사람한테 소방관 역할을 시키나 했었는데, 그 다음 해에 영화가 나왔을 때 펑펑 울고 그때부터 이민기 팬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그때 지금 여러분 휴가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8월 초, 7월 말 이때 가장 많은 휴가자가 발생해요. 그래서 해운대 해수욕장은 정말 모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 때문에. 그리고 그 주황색 부표를 띄워놓잖아요. 넘어가지 말라고. 넘어가면 막 구조대원들이 호루라기 부는 그거. 거기 밑으로도 물이 안 보여요. 튜브 때문에. 사람이 꽉 차가지고 난 대체 저러고 노는 게 뭐가 재밌을까 하지만 저는 그때 제트스키를 타고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러다 어느 날 태풍의 영향으로 8월 초에 사람 가장 많을 때 그 입수를 아예 통제해버렸어요. 파도가 3m, 4m 너무 높으니까. 사고가 하도 많이 나니까 그냥 아예 물에 못 들어가게 했더니 사람들이 자꾸 전화를 해요. 119에다가만 전화하면 모르겠는데 자꾸 우리 상위기관에다가 시청에다 전화하고 막 이러니까 위에서는 왜 못 들어가게 하냐, 소방관이 너희들이 지켜주면 되는 거 아니냐. 그 참다 못한 우리 수상구조대 대장님이 딱 무릎까지만 물에 들어갈 수 있게 허가를 해줬어요. 그 순간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떠내려고 하고 구해오고 하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무전이 긴급하게 날라왔어요. 영환아, 저 끝으로 빨리 가봐라. 그때 가장 베테랑 고참 팀장님이 운전을 하시고 전 뒤에서 구조대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대답할 시간도 없이 엄청 빠른 속도로 달려가는데 해변에서 100m 정도, 100m, 200m 떠내려온 그 지점에 뭐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깔딱깔딱 하는 거예요. 가까이 가보니까 사람도 아주 작아요. 여자애. 너무 놀래가지고 가까이 다가가자마자 뛰어내렸는데 그 순간에 보이지 않았어요. 파도에 휩쓸려서 아이는 가라앉아 버렸어요. 제 눈앞에서. 저도 있는 즉시 바로 입수를 했어요. 근데 그 어두운 물 아래서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아요. 여러분 바다에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저도 그냥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제 손끝에 아주 작은 손이 와서 작지만 세상에서 정말 너무도 강한 힘으로 제 손을 잡았어요. 제가 찾아서 잡은 게 아니에요. 뭐 보여서 찾아서 잡은 게 아니에요. 살고자 하는 강한 의지 그 하나로 제 손을 찾아서 잡았어요. 저는 수면 위로 끌어올렸고 그때 그 조그마한 여자애, 나중에 알고 보니 10살이었어요. 그 여자애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으로 제 손을 잡고 있던 그 여자애는 눈이 풀려 있었어요. 의식이 없었어요. 단지 살고자 하는 강한 의지 그 하나로 제 손을 잡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때 그 손을 잡고 생각을 했어요. 그 마주 잡은 손의 이미지를 아직도 기억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때 그 마주 잡은 손, 위험에 빠진 사람에게 가장 먼저 달려가서 가장 먼저 손을 내밀고 그 손을 마주 잡아줄 수 있는 그 손의 느낌, 그 손이 나의 그림이구나. 나의 평생 쫓아야 될 나의 그림이구나.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달려가는 그 현장 대원으로서의 삶을 고집하고 있고, 그래서 5년 동안 승진을 못했어요. 제 그림은 이런데 여러분의 그림은 어떤 모습인가요? 확실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면 좋겠어요. 그만큼 자기의 꿈에 대해서, 자기가 원하는 모습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이니까. 하지만 제 주위에 제 또래의 많은 친구들 포함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 난 그런 거 없다. 난 그런 거 모른다. 그냥 먹고 살기 바쁘고 버티기 바쁘고 견디기 바쁘지. 그런 거는 아직 난 모르겠다. 그냥 열심히 산다. 근데 없다는 건
아직 없는 것뿐입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모습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모습들이 꼭 특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앞에 나오셨던 분들처럼 정말 많은 스토리가 있고 정말 누가 봐도 훌륭하다고 여길 만한 그런 이야기들도 있지만 저처럼 단지 평범한 삶을 살면서도 자기가 자기 인생에 만족할 수 있으면 그게 가장 특별한 그림이라고 생각해요. 꼭 모든 사람이 해외여행을 다닐 필요는 없고 모든 사람이 서빙을 하다가 가게를 차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디스하는 건 아닌데 이거 얘기가 이상하게 되면 큰일 났네.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사랑을 하고 여러분이 어떤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든 여러분이 자기 앞에 주어진 그 모든 도전을 이겨내고 단지 자기 자신이 자존감을 느낄 수 있으면 내가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으면 그게 특별하지 않으면 어떡해? 아니 특이하지 않으면 어때?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삶은 그 모두가 특별한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이 모두가 어느 하나의 기준도 상관없이 한 명 한 명이 제 앞에서는 한 명의 요구조자로서 환자로서 동등하게 평등한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가치도 그렇다고 생각해. 꼭 눈부시지 않아도 괜찮고 꼭 남들에게 자랑스럽게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진정 원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내가 원하는 모습이 맞는지 그것부터 먼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모습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곳으로 가세요. 내가 원하는 곳이 어딘지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내가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할 수 있을지 내가 만족할 수 있을지 그게 아니라면 내가 어떤 곳으로 가야 될지 한번 생각을 가장 먼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앞으로 그 어떤 꿈을 꾸고 그 어떤 길을 걸어가더라도 그 모든 선택은 그 모든 꿈과 그림은 저희 대한민국 소방관이 지켜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꿈과 행복 그 모든 가치를 지켜내는 가치 소방관의 소중한 꿈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